행동의 딜레마란 집단 구성원이 공통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너랑 나랑 생각이 너무 달라. 답이 안 나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무임승차 심리, 즉 타인의 성과에 묻어가려는 심리가 원인이 된다. 무임승차 심리 때문에 집단 행동의 딜레마가 생긴다. 정치학자인 퍼트넘은 사람 이름이라서 그냥 세모하는 거예요. 이 딜레마를 강제력을 가진 제3자의 개입이 아닌 괄호 사회적 자본을 통해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사회적 자본으로 해결하자. 그러면 궁금해해야지. 사회적 자본은 뭘까? 사회적 자본을 구성원 간의 협력을 촉진시켜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우리들끼리 똘똘 뭉치게 하려는 우리들을 똘똘 뭉치게 만들어주는 무언가. 그게 사회적 자본. 그 요소로는 호혜성 신뢰 네트워크를 제시했다. 사회적 자본의 구체적인 이해. 같은 자본이라도 사회적 자본은 인간의 상호작용에 중점을 둔다라는 점에서 생산 과정에서 투입되는 장비인 물적 자본과는 구별이 된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물고기를 잡기 위해 낚싯대와 배를 사용했다면 이것은 물적 자본에 해당된다. 사회적 자본에는 물건 포함 안 돼요. 사회적 자본의 예로서 호혜성 신뢰 네트워크 제시했으면 얘네들 각각 설명해 줘야지. 열거 다음에 무조건 설명해 줄 거다. 호혜성 신뢰, 그 다음에 또 쭉쭉쭉 내려와서 어디가 있냐, 네트워크. 요렇게 이야기를 해 줄 겁니다. 올라가자. 호혜성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성으로 균형적 호혜성과 일반화된 호혜성이 있다. 균형적 호혜성은 특정한 보상을 동시에 주고받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거 뭐야? 거래야, 거래. 내가 원하는 물건을 줘. 네가 원하는 만큼 돈 줄게. 이거야. 상호 간의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에 비해서 일반화된 호혜성은 내가 상대방에게 베푼 호의가 지금 당장 나에게 이익으로 돌아오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교환 관계를 통해 미래에 보생받을 수 있다라는 상호 기대를 전제로 한다. 상호 기대가 있는 일반화된 호혜성. 일반화된 호혜성이 통용되어야 무임승차 심리를 억제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일반화된 호혜성이 더 필요해요. 그래서 그냥 별표 하나 해 놓는 거지 뭐. 세 번째, 신뢰는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 예측이 가능하고 그 행동이 일관성 있을 거라는 기대할 때에 형성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겠지? 그랬더니 진짜 그래. 다음에도 그렇게 하겠지? 일관될 거라고 기대할 때. 두터운 신뢰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 옅은 신뢰는 짧은 기간에 만난 사이에서 만들어진다. 두터운 신뢰에서 나타나는 강한 결속. 우리끼리 완전 오래 한 4년 보면서 똘똘 뭉쳐 있어. 그러면 배타적인 태도로 변질될 수가 있어. 그 그룹에 잘 안 끼워줘. 이렇게. 엷은 신뢰의 수준이 높은 것이 낯선 사람들 사이에 협력이 촉진되어 사회 통합에 더 유리하다고 보았다. 엷은 신뢰에다가 별표. 그러면 빨리 다음 내용 어떻게 나올 건지 예상해야 돼. 뭐라고? 퍼트넘 씨는 사회적 자본이 있어야 합니다. 호혜성, 신뢰, 네트워크. 호혜성 두 가지 중에 이게 더 좋아. 신뢰 두 가지 중에 이게 더 좋아. 그러면 네트워크도 이런 네트워크 저런 네트워크 있는데 이게 더 좋아. 이런 식으로 내용이 흘러가면 균형이 맞고 구성이 너무 좋지.
그래서 또 다시 내려옵시다. 퍼트넘은 일반화된 호혜성과 엷은 신뢰가 증진되기 위해서는 그 속에서 수평적 네트워크, 구성원이 동등한 권력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면 이 아저씨는 수평적 네트워크를 강조한 거네. 별표. 한편 퍼트넘은 사회적 자본이 오랜 기간 축적된 집단의 구성원일수록 도덕적인 경향을 보인다고 주장하고 20세기 이탈리아 자치제도를 실시했을 때 북부가 남부에 비해 잘 정착된 원인을 제시했다. 사회적 자본이 오랜 기간 축적된다. 화살표. 도덕적 경향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20세기 이탈리아의 북부가 12세기 공화정 때부터 수평적 네트워크가 활성화된 북부 시민들은 문화단체, 동호회 등 소규모 공동체 조직에서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이 쌓여져 있었다. 반면 남부는 상하로 연결된 수직적 네트워크에서 공적인 일을 정치인이나 최고 책임자의 일이라고만 여기고 부도덕한 관행에 대해 더 강력한 규율을 요구했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화합한다라기보다 저 자식 잘못하고 있다 족쳐라. 남부에는 사회적 자본의 축적이 미미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글 전체의 내용을 정리하면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집단 행동의 딜레마는 무임승차 심리 때문에 생기는데 이걸 없애기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 호혜성, 신뢰,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라고 퍼트넘이 얘기했어. 호혜성도 두 가지, 신뢰성도 두 가지, 네트워크도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사회적 자본을 키우고 무임승차 심리를 줄일 수 있는 얘네들은 둘 중에 하나씩 있어. 그거를 얘기를 했고 특히 마지막 부분 네트워크 부분에서는 실제 역사적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줬다. 뒤로 넘어와서 가만 읽고 풀 수 있는 게 있을까? 8번 문제 잠깐만 볼게요. 8번 일단 가에 예시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가에는 예시 있어. 다음 가는 개념의 변화 과정을 제시했나? 가에 개념 변화 있어? 없어. 그러면 오케이. 나는 가와 달리 퍼트넘의 견해를 약화시키기 위해 얘는 아직 읽어도 모르지. 오케이 됐어. 다음 옆에 9번은요 OX 문제니까요. 가와 나를 통해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집단 행동의 딜레마의 의미와 이거 가의 첫 번째 문단에 있었어. 그것이 발생하는 이유는 뭡니까? 무임승차. 이거 있었지. 사람들 사이에 신뢰가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에 관하여 퍼트넘은 무엇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퍼트넘 씨 신뢰 이야기했나? 신뢰 얘기했지. 세 번째 문단에서 신뢰는 어떻게 해야 생겨? 상대의 행동이 예측 가능하고 그 다음 그것이 일관될 것이다 라고 하면 이어진다라고 얘기했지. 3번 퍼트넘은 20세기 이전의 이탈리아에서 수직적 네트워크가 더 강한 지역은 어디라고 봤습니까? 남부. 얘기 다 했네. 2번의 내용은 가의 세 번째 문단에서 3번의 답은 가의 다섯 번째인가? 네 번째 문단에서 4, 5번은 가 읽고 확인할 수가 없고 일단 냅둬야지. 다음 밑으로 내려갈까요? 기억 동그라미인데요. 기억 동그라미는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호혜성. 1번 호혜성은 이익을 받을 사회 구성원을 선별해? 아니야. 선별하는 거 아니야.
호혜성이라는 건 말 자체가 무슨 뜻이야?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게 호혜성이지. 일반화된 호혜성 뭐지? 물건 매매하는 거야.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랬어. 균형적 호혜성과 달리 일반화된 호혜성은 그냥 주는 거지. 균형적 호혜성과 달리 균형적 호혜성은 뭔데? 주는 만큼 받기. 와 달리 오늘 내 커피 한 잔 사줄게. 오늘 밥 하나 사줄게. 밥 한 번 사줄게. 이거야. 내일 당장 커피 사고 밥 사라 아니야. 언젠간 제가 나한테 한 번 하겠지라는 것들. 미래에 대한 상호 기대에 토대를 둔다. 2번 정답. 3번 균형적 호혜성은 일반화된 호혜성에 비해서 사회적 자본 형성에 많은 도움을 준다? 아니요. 일반화된 호혜성이 사회 자본 형성에 더 많은 도움 주지. 균형적 호혜성은 쌍방 간의 특정 보상이 곧바로 이루어지므로 그렇지 상호합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랬어. 균형적 호혜성과 일반화된 호혜성 모두 베푼 호의가 즉시 이익으로 들어오는 건 균형적인 거지. 일반화는 그냥 언젠간 밥 사주겠지 이거야. 5번 틀려. 정답 2번. 11번 문제 손 못 대고요. 안타깝게도 나 끝까지 다 읽어야 나머지 손 댈 수 있겠네. 앞으로 넘어와서 나 마저 읽으러 가지. 퍼트넘의 견해에 대해 비판할 거예요. 물적 자본은 일종의 소모품이므로 물적 자본에 대해 얘기할 건가 보다. 소모품, 사용할수록 마모되어 경제적인 가치가 감소하는 경우가 많지만 끊어 사회적 자본은 사용할수록 그 집단에 축적되는 경향이 있다. 신뢰가 한번 쌓이면 계속 신뢰가 늘어나. 신뢰는 달아 없어지지 않아. 그래서 퍼트넘의 사회적 자본 이론에서는 수평적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면 화살표, 호혜성과 신뢰도가 증진이 되어 화살표, 집단 구성원의 협력이 강화된다라는 점을 강조한다. 퍼트넘의 이론을 요약. 그리고 이탈리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사회적 자본의 장점을 실증적으로 제시하려고 했었다. 북부가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어서 사회적 자본이 잘 만들어졌어 라고. 하지만 수평적 네트워크가 호혜성과 신뢰성을 항상 증진하는 것일까? 물어보죠. 이미 읽는 순간 이 이후로 수평적 네트워크가 호혜성과 신뢰를 항상 증진하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하면 되겠어? 수평적 네트워크가 이것과 이것을 항상 증진시킨 건 아니라는 사례를 들어주거나, 아까 북부에서는 이랬기 때문에 이게 생겼어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포트넘 씨 그거 당신 해석 틀렸어요 라고 이야기하거나, 둘 중에 하나야. 퍼트넘 씨 공격하려면 퍼트넘이 이야기한 거와 아예 반대 사례를 가져오거나 네 해석이 틀렸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면 돼. 먼저 사회학자 뉴턴의 지적처럼 수평적 네트워크 하에서는 공공의 이익보다 개별 집단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할 경우 오히려 갈등 조정이 더 어려울 수가 있다. 북아일랜드에서 가톨릭과 개신교를 중심으로 한 수평적 네트워크 간의 충돌은 오히려 호혜성의 결여로 사회의 갈등이 심화된 사례다. 수평적이면 호혜적일 것 같지? 아니, 수평적이면 오히려 지들끼리 양보 더하네. 이렇게.
게다가 수평적 네트워크 구성원 누군가가 자신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불균형하다라고 여기면 신뢰 수준이 낮아지고 이것은 분열을 야기할 수가 있다. 두 번째 문단의 핵심은 뭐야? 뉴턴이 이야기를 합니다. 수평적인 애들 모이면 오히려 갈등 심해질 수 있다. 수평적인 네트워크에서 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오히려 신뢰 떨어진다. 퍼트넘은 어디가 있어? 세 번째 문단. 퍼트넘은 20세기 이탈리아 자치제도 실시할 때 나타난 남북 간의 차이가 12세기부터 형성된 두 지역 간의 시민적 전통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았다. 퍼트넘은 이야기했습니다. 시민적으로 남부, 북부 전통의 차이가 있어서 자치제도 실시했을 때의 반응의 차이가 나타났다고. 하지만 이것은 논리적인 비약일 수가 있는데 당신 해석 너무 오버했어요. 12세기 당시는 공화제라기보다는 군주적 귀족제에 가까워서 현대적 의미의 수평적 네트워크 형태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어이, 퍼트넘 씨. 북부가 수평적 네트워크였다라고요? 그럴 리가요. 없었어요. 따라서 중세 이탈리아 시기의 시민적 전통이라고 하는 건 오늘날 의미하는 시민 정치 문화와 다릅니다. 당시는 그때 당시 이탈리아 북부가 수평적이라고 얘기했지만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거 수직이에요. 이렇게. 오늘 그는 이탈리아 북부를 언급하면서 사회적 자본의 축적은 단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했지만 독립된 지 얼마 되지 않는 신생국가를 구성하는 시민들은 오히려 협력의 가능성이 더 낮다라는 논리로 귀결되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습니다. 됐을까요? 8번 이제 정리하러 갈게요. 나에도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합니까? 제시하죠. 어디? 북아일랜드 얘기합니다. 적절합니까? 적절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A 들어가야 돼. A 들어가야 돼. 가는 나와 달리 개념의 변화 과정을 제시했습니다. 가에는 개념의 변화 과정이 없지. 나에도 그러면 개념의 변화 과정이 있어요? 나에도 개념의 변화 과정이 없어. 가와 나 모두 개념의 변화 과정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적절하다라고 얘기한 거 맞지. B 들어가야 돼. 다음, 나는 가와 달리 퍼트넘의 견해를 약화시키기 위해 그렇지 다른 학자 뉴턴의 견해를 언급했습니다. 언급했어. 가에는 퍼트넘 비판하고 까는 얘기 있어? 없지. 그러면 맞는 얘기지. 부적절이 아니라 적절이죠. 그러면 정답은 3번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지. 아까 손대놓은 것까지는 처리해 드릴게요. 9번 물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은 사용 빈도에 따라 가치의 변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물적 자본은 쓰면 쓸수록 가치가 떨어지고 사회적 자본은 쓰면 쓸수록 축적이 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답 나와 있죠. 어디에? 나의 첫 번째 문단에 5번인가 봅니다. 이탈리아에 잔재했던 군주적 귀족제가 사라진 이유, 퍼트넘은 어떤 견해를 밝혔습니까? 어느 누구도 군주적 귀족제가 사라진 이유에 대해 얘기한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5번 틀린 얘기. 10번 아까 해결했고요. 11, 12, 13번 여유있게 얘도 3분만 드릴게요. 시작! 확인할게요. 가의 퍼트넘의 관점을 바탕으로 할 때, 야, 이거 있으면 엄청 사회적 자본 만들어질 수 있어. 니은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것. 니은. 독립되지 않은, 얼마 되지 않은 신생국가를 구성하는 시민들은
그 사회 또는 국가 발전을 위한 협력의 가능성이 낮아. 아니, 독립해서 오히려 하나로 뭉치자라고 하면은 다 똑같은 처지일 거기 때문에 더 잘 뭉칠걸?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지. 신생국가니까 안 뭉친다고? 아니, 더 잘 뭉치지. 5번. 구성원들을 동등한 권력으로 연결한 공동체가 신생국가가 독립하기 이전부터 그 전에 존재해 왔다면, 끈끈한 무언가가 있었다면 공적인 일을 협력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오히려 더 잘 뭉칠 수 있어. 이야기 정답 3번이 제일 좋지. 다음 12번. 지나가면서 봤는데 옆에다가 아직은 습관이 좀 안 들어있죠. 뭐라도 좀 자꾸 써줘야 되지 않을까? 이야기. 모두가 해야 하는 교실 청소에 불참하는 학생이 점차 늘고 있다. 누가 늘고 있어? 무임승차 늘고 있어. 다른 학생들이 청소를 하니 자신은 깨끗한 교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몇몇 학생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담임 선생님께 교실 청소에 불참한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줄 것을 요청했어. 일단 무임승차로 인해서 뭐가 생겼어? 집단 행동에 딜레마가 생겼고, 담임 선생님께 요구를 했다라는 건 자기들끼리 스스로 해결한 거는 아니야. 사회적 자본으로 해결하는 상황은 아니야. 1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이 담임 선생님께 요청한 것은 사회적 자본을 활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 왜? 다시 한번. 자기들 스스로 해결한 게 아니니까 사회적 자본으로 해결한 거 아니지. 다음 위에 상황 2. 오래전부터 K마을 사람들은 김치 담그는 일을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공동작업으로 해결하는 관습을 따르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담그는 김치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작업에 걸리는 시간이 다를 수는 있지만 어느 집이든 일이 끝나면 집주인은 김치를 2포기씩 나누어 줍니다. 왜? 이러한 관습이 생긴 건 옆집 가서 도와주면 그 집에서 2포기, 여기 가면은 여기에서 2포기 얻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구성원들 사이에 신뢰가 있기 때문인 거지. 신뢰는 아까 언제 생긴다 그랬어? 예측 가능하고 그러한 기대가 형성이 되었을 때 신뢰가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2번. 공동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옛날부터 그래 왔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일관되게 할 거야 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해. 오케이.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해. 상황 3. 한 달 전 마을이 쓰레기 소각장 후보지로 결정이 되자 P는 이를 반대하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개설했고 수백 명의 회원이 가입을 했어. 똘똘 뭉치지는 않을걸? 이렇게 급하게 모이면 좀 느슨하게 모일걸? 회원은 누구나 익명으로 게시물을 올리거나 반응할 수 있는데 커뮤니티의 입장과는 다른 게시물은 싫어요라는 반응을 많이 얻었다. 얘네들끼리 지들끼리 뭉쳤어. 이거는 아주 끈끈하게 뭉친 게 아니라 신뢰 중에서도 엷은 신뢰지. 단기간에 짧은 기간에 모인 거니까. 인근의 지역 수해를 입자 내일 수해 복구에 참여하자라는 게시물이 올라오고 회원들, 주민들 처음 만나서 힘을 합하여 수해 복구에 땀을 흘렸습니다. 엷은 신뢰가 오히려 어떻게 사회적 자본을 늘리는데 기여했다. 퍼트넘 씨 이 사례 너무 좋아할 거예요. 3번. 수해 복구라는 목적으로 처음 만나 힘을 합하는 모습, 강한 결속 아니야. 두터운 신뢰 아니야. 그래서 3번 틀려.
B. 상황 2에서 나누어 받는 양의 불만을 가지면 신뢰 수준 낮아질 거야. 아까 문제점 있었죠? 반응은 수평적 네트워크가 공공의 이익에 대한 협력을 촉진하기보다 여기에서의 반응은 뭐였지? 싫어요라는 반응. 자기들과는 다른 거에 반응. 어때? 배타적이야. 특정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 자기들 말고 다른 애들에 대해서 배타적이야. 물론 배타적인 거는 깊은 신뢰에서 더 많이 생기기는 하겠지만. 13번의 어휘 문제인데요. 의외로 좀 까다로웠었나 봅니다. 정답은 3번. 일단 광고는 가장 대표적인 판매 촉진의 수단입니다. 여기에서의 촉진은 뭐예요? 다그쳐서 빨리 나아가게 함. 빨리 나아가게 함. 이 돈은 전 세계에서 통용됩니다. 전 세계에서 두루 쓰는 화폐입니다. 그는 소유권 반환 소송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서의 제시하다는 의견을 내다, 소송하다 이런 뜻이고요. 일단 마저 할게요. 나의 삶의 목적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행복을 뒤쫓아 구하는 것이다. 결론을 내릴 때에는 비약이 있어서는 안 된다. 비약, 차례나 순서를 뛰어넘은 그 정도로 확인하시면 되겠죠. 이게 왜 3번이냐? C에 나타나 있는 제시 앞으로 잠깐 올까요? C의 제시 C 남부에 비해 잘 정착된 원인으로 제시했습니다. 여기에서의 C에서의 제시는 이러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떠한 의사를 드러냄, 의사를 나타냄 요 정도로 봐주실 수 있겠네요. 됐을까? 일단 정치